빼앗긴 것은 사랑만이 아니다 싶지라. 서리는 강만호가 남긴 정신과 진료 기록을 손에 쥔 채 모텔로 돌아왔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정말로 자신이 정신병자인 것일까? 8년 전 가족들의 죽음을 목격한 기억이 환각일 수도 있는 것일까? 모텔 방 문을 열고 들어가니 서진우가 깨어 있었다. 지우는 여전히 깊게 잠들어 있었고 조주리는 노트북 앞에서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서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밖에서 잠깐. 서리는 대답을 흐렸다. 강만호를 만난 일을 말해야 할지 고민이었다.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데. 그냥 생각이 많아서. 서리는 소파에 앉으며 강만호가 보여준 서류를 떠올렸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정신과 진료 기록, 8년간 지속된 환각과 망상 증세에 대한 상세한 기록들. 서린 씨, 혹시 뭔가 일어난 거예요? 조주리가 노트북에서 고개를 들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서린의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다. 떨리고 있었고 불안감이 가득했다. 정말 괜찮으세요? 서진우가 서린 옆에 앉았다. 서진우 씨, 제가 정신병자일 수도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진우는 당황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 기억이 진짜일까요? 당연히 진짜죠.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서리는 망설이다가 강만호와의 만남을 털어놨다. 정신과 진료 기록을 보여준 일까지 모두. 그 남자가 강만호라고요? 서진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네. 저희 가족을 죽인 그 사람이요. 그럼 더욱 믿으면 안 되죠. 강만호가 왜 진실을 말하겠어요? 하지만 병원 기록이 있었다고 했어요. 조작할 수 있어요. 조주리가 끼어들었다. 의료 기록 조작은 어렵지 않아요. 특히 강성그룹 같은 대기업이라면. 정말요? 네. 제가 확인해 볼게요. 조주리는 노트북을 빠르게 조작하기 시작했다. 서린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서린 씨가 정신병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서진우가 서린의 손을 잡았다. 어떻게 확신하세요? 8년 전 서린 씨와 함께 있었을 때 그런 증상을 본 적이 없어요. 정신분열증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병이 아니거든요. 서진우의 말에 서린은 조금 안정되었다. 그럼 강만호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당연히 거짓말이죠. 서린 씨를 흔들려고 한 거예요. 조주리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다. 역시 조작된 기록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의료진 이름을 확인해 봤는데 실존하지 않는 의사예요. 그리고 병원 시스템에도 서린 씨 진료 기록이 없어요. 서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럼 제가 정신병자가 아니라는 거네요. 당연히 아니죠. 강만호가 서린 씨를 무력화시키려고 한 수작이에요. 서진우가 분노했다. 정말 악랄한 놈들이네요. 그때 지우가 잠에서 깨어났다. 엄마, 지우야, 깼구나. 서리는 아들에게 가서 안아주었다. 엄마, 왜 울었어? 지우가 서린의 얼굴을 보며 물었다. 안 울었어. 그냥 졸려서 그래. 정말? 응. 지우는 서진우를 보고 환하게 웃었다. 삼촌, 언제 일어났어요? 지금 막 일어났어. 지우는 잘 잤어? 네, 꿈도 꿨어요. 무슨 꿈? 삼촌이랑 비행기 타는 꿈이요. 서진우와 조주리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마치 예언 같은 꿈이었다. 비행기요? 어디로 가는 비행기였는데? 몰라요. 그냥 높이 높이 날아가는 거예요. 지우의 천진한 대답에 서린의 마음이 아팠다. 몇 시간 후면 정말로 비행기를 타고 떠나야 하는 아이인데. 지우야, 아침 먹을까? 네. 간단한 아침을 준비하는 동안 조주리는 출국 준비를 마무리했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새벽 5시 항공편이에요. 어디로요? 일단 도쿄로 가서 거기서 다른 나라로 갈 거예요. 서리는 시계를 봤다. 새벽 3시였다. 이제 이 시간 후면 지후와 헤어져야 했다. 지후야. 네, 엄마. 삼촌이랑 여행 가는 거 기억하지? 네.
재미있을 것 같아요. 지우는 아직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다. 엄마도 같이 가고 싶은데 일이 있어서 나중에 갈 거야. 언제요? 금방. 엄마가 일 끝내면 바로 갈게. 약속이에요. 응, 약속. 설이는 지우와 약속했지만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아침을 먹으면서도 설이는 계속 지우를 바라봤다. 이 아이의 모든 모습을 기억에 새기고 싶었다. 엄마, 왜 계속 저만 봐요? 지우가 예뻐서. 엄마도 예뻐요. 지우의 해맑은 웃음에 설이는 눈물이 나려고 했다. 새벽 4시 30분 출발 시간이 되었다. 지우야, 이제 가야 해. 네. 지우는 신이 나서 가방을 메었다. 서진우가 준비한 작은 캐리어도 있었다. 삼촌, 빨리 가요. 응, 가자. 서진우는 지우의 손을 잡고 일어났다. 서린 씨, 지우 잘 부탁해요.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걱정하지 마세요. 목숨 걸고 지킬게요. 고마워요. 서린은 지우를 꽉 안았다. 지우야, 엄마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착하게 지내고 삼촌 말씀 잘 들어야 해. 네. 그리고 매일 전화하자. 네. 매일 할 거예요. 서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지우를 놓아주었다. 그럼 다녀오세요. 네. 엄마도 빨리 와요. 지우가 손을 흔들며 서진우와 함께 모텔을 나섰다. 서리는 창문으로 그들이 차에 타는 모습을 지켜봤다. 차가 출발하자 서리는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괜찮으세요? 조주리가 다가왔다. 괜찮지 않아요. 전혀. 하지만 지우를 지키기 위해선 어쩔 수 없어요. 알아요. 하지만 너무 아파요. 서리는 한참을 울었다. 조주리는 옆에서 말없이 지켜봤다. 1시간 정도 지나서 서린이 진정되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윤미령과 강만호를 상대해야죠. 서린의 눈에 다시 불길이 타올랐다. 그들을 반드시 응징해야 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지금 그들이 서린 씨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어요. 조주리가 노트북을 보여줬다. 강성그룹의 내부 통신이었다. 한서린 수색 지시. 발견 즉시 보고할 것. 저를 찾고 있네요. 네. 그것도 상당히 조직적으로요. 화면에는 서린의 사진과 함께 상세한 신상 정보가 나와 있었다. 어떻게 이렇게 자세한 정보가? 강성그룹의 정보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도 더 조심해야겠네요. 네. 일단 이곳도 안전하지 않아요.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해요. 서리는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다. 지우와 헤어진 슬픔을 복수의 의지로 바꿔야 했다. 조주리 씨, 윤미령의 약점이 뭘까요? 약점이요? 네. 그 여자도 분명 숨기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조주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과거가 있을 거예요. 윤미령이 어떻게 강성그룹의 부회장까지 올라갔는지 의문이거든요. 어떤 의문이요? 배경이 불분명해요. 갑자기 나타나서 강성그룹의 실세가 됐거든요. 그럼 조사해 볼까요? 위험할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이제 잃을 게 없어요. 서린의 목소리에는 각오가 담겨 있었다. 알겠어요. 그럼 윤미령의 과거부터 파헤쳐봐요. 두 사람은 모텔을 나와 새로운 은신처로 향했다.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펜션이었다. 펜션에 도착한 후 조주리는 본격적으로 윤미령 조사를 시작했다. 윤미령, 본명이 윤미령이 맞을까요? 다른 이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높아요. 과거를 숨기려면 이름부터 바꾸는 경우가 많거든요. 조주리는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하기 시작했다. 있어요. 뭐가요? 윤미령의 과거 기록이요. 20년 전까지는 다른 이름을 썼어요. 뭐라고요? 박미선이에요. 서리는 그 이름이 익숙하지 않았다. 박미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은데요. 더 파봐야겠어요. 조주리는 박미선이라는 이름으로 더 깊이 조사했다. 충격적인 게 나왔어요. 뭐가요? 박미선은 20년 전에 살인 혐의로 수배됐었어요.
설인의 눈이 커졌다. 살인이요? 네. 남편을 죽였다는 혐의였어요. 그럼 윤미령이 과거에도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아마 돈으로 해결했을 거예요. 설이는 소름이 돋았다. 윤미령이 얼마나 위험한 여자인지 새삼 깨달았다. 더 있어요. 뭐가 또 있는데요? 박미선 시절에 강만호와 관계가 있었어요. 어떤 관계요? 연인 관계였던 것 같아요. 설이는 충격을 받았다. 윤미령과 강만호가 20년 전부터 함께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그럼 우리 가족을 죽인 것도 계획적인 범죄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조주리의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윤미령과 강만호는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오랜 시간 함께 범죄를 저질러온 동반자였다.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까요?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20년 전 일이잖아요. 그래도 살인은 공소시효가 없어요. 설이는 희망을 느꼈다. 윤미령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어떤 증거요? 당시 사건 기록이나 증인 같은. 조주리는 다시 노트북으로 향했다. 20년 전 박미선 남편 살인 사건. 검색하는 동안 설이는 창밖을 바라봤다. 지우가 무사히 도착했을까? 서진우와 잘 지내고 있을까? 핸드폰이 울렸다. 서진우에게서였다. 도착했어요. 지우 괜찮아요. 다행이에요. 지우가 엄마한테 인사하고 싶다고 해요. 바꿔주세요. 엄마. 지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우야, 잘 도착했구나. 네. 비행기 타는 거 재미있었어요. 그래. 무서우지 않았어? 삼촌이 같이 있어서 안 무서웠어요. 설이는 서진우에게 고마웠다. 엄마, 언제 와요? 조금만 기다려. 금방 갈게. 약속이에요. 응, 약속. 전화를 끊고 나니 조주리가 뭔가 발견한 듯 했다. 설인 씨, 이거 보세요. 뭐가요? 20년 전 박미선 남편 살인 사건 당시 목격자가 있었어요. 누구요? 이웃집 할머니인데 아직 살아계세요. 설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정말요? 네. 그분이 증언할 수 있다면 윤미령을 처벌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조주리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뭐가 문제예요? 그 할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는데 그럼 만나러 가면 되잖아요. 강성그룹이 운영하는 요양원이에요. 설인의 얼굴이 굳어졌다. 빼앗긴 것은 사랑만이 아니다 싶어라. 설인은 조주리가 말한 내용에 경악했다. 윤미령 살인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가 강성그룹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있다니. 이것이 우연일 리 없었다. 혹시 윤미령이 그 할머니를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충분히 가능해요. 목격자를 통제하는 완벽한 방법이죠. 조주리의 분석이 옳다면 할머니는 20년 동안 윤미령의 감시하에 살아온 것이었다. 진실을 말하지 못한 채로 그 할머니를 만날 방법이 있을까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조주리는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며 요양원 시스템에 접속했다. 해킹할 수 있어요? 이미 하고 있어요. 화면에 선한 요양원 내부 시스템이 나타났다. 입소자 명단, 면회 기록, 직원 현황까지 모든 정보가 들어 있었다. 목격자 할머니 이름이 뭐예요? 김순옥이에요. 83세. 조주리가 검색하자 김순옥 할머니의 상세 정보가 나타났다. 놀랍게도 20년간 단 한 번의 면회 기록도 없었다. 가족이 없나 봐요.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조주리가 가리킨 곳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면회 금지 환자. 의사의 특별 지시로 외부인 접촉 차단. 왜 면회를 금지하는 거죠? 치매 환자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상해요. 뭐가요? 치매 환자치고는 너무 정확한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화면에는 김순옥 할머니가 간병사들에게 한 말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때 그 여자가 남편을 밀었다.
피가 너무 많이 났다. 경찰한테 말하고 싶다 같은 내용들이었다. 치매 환자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억할까요? 아니죠. 치매는 핑계고 실제로는 증언을 막기 위해서 격리한 거예요. 서린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윤미령이 얼마나 치밀하게 자신의 범죄를 숨겨왔는지 알 수 있었다. 할머니를 만나야 해요. 위험해요. 요양원은 강성그룹 소유고 CCTV도 곳곳에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해야 해요. 할머니 증언이 있어야 윤미령을 처벌할 수 있어요. 조주리는 한동안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요양원 직원으로 위장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해킹으로 직원 명단에 서린 씨를 추가할 수 있어요. 임시 간병사로 등록하는 거죠. 서린은 눈이 번뜩였다. 정말 가능해요? 네. 하지만 하루 정도밖에 못 버틸 거예요. 그 이후에는 들킬 가능성이 높아요. 하루면 충분해요. 조주리는 즉시 작업에 들어갔다. 서린을 한서영이라는 이름의 임시 간병사로 등록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조작했다. 내일 아침부터 출근할 수 있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정말 조심하세요. 들키면 큰일 나요. 다음 날 아침 서린은 간병사 유니폼을 입고 선한 요양원으로 향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지후와 가족을 위해 해야 할 일이었다. 요양원은 생각보다 큰 규모였다. 5층 건물에 200명 정도의 환자가 입소해 있었다. 김순옥 할머니는 3층 격리병동에 있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일하게 된 한서영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박 간병사예요. 다행히 동료 간병사들은 서린을 의심하지 않았다. 요양원에서는 임시 직원이 자주 바뀌는 모양이었다. 3층 담당하시면 돼요. 거기 환자들 식사 도움 주시고 간단한 간병 업무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린은 3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는 조용했고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조주리 말이 맞았다. 김순옥 할머니의 방은 복도 끝에 있었다. 특별실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고 문에는 출입 제한이라는 경고문이 있었다. 서린은 주위를 살핀 후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작은 침대 하나와 의자, 그리고 한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할머니, 누구시지? 김순옥 할머니가 돌아봤다. 83세 치고는 정신이 또렷해 보였다. 간병사예요. 오늘부터 할머니를 돌봐드리게 됐어요. 새로운 간병사구나. 반갑다. 할머니의 눈이 맑았다. 치매 환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상적이었다. 할머니, 몸은 어떠세요? 괜찮아. 다만 이곳에서 너무 오래 살았네. 얼마나 계셨어요? 20년쯤 됐나?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이 서려 있었다. 20년이요? 오래 계셨네요. 그래. 한 번도 나가보지 못했어. 왜요? 할머니는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그 여자 때문에. 어떤 여자요? 박미선. 아니지. 지금은 윤미령이라고 하더구나. 서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정말로 윤미령을 알고 있었다. 할머니, 윤미령을 어떻게 아세요? 이웃에 살았거든. 20년 전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그 여자가 남편을 죽였어. 정말이에요? 내가 직접 봤어. 창문으로. 할머니의 증언은 생생했다. 20년 전 어느 날 밤 박미선이 술에 취한 남편과 싸우다가 계단에서 밀어서 죽였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나요? 하려고 했지.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뭐가 문제였어요? 그 여자가 돈을 가져왔어. 엄청난 돈을. 그리고 협박도 했고. 어떤 협박이요? 가족들을 해치겠다고 했어. 그래서 말하지 못했지.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결국 그 여자가 날 여기에 가둔 거야. 20년 동안 너무 힘드셨겠어요. 매일 후회해. 그때 용기를 냈어야 하는데.
서리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이제라도 증언하실 수 있어요. 뭐? 제가 도와드릴게요. 윤미령을 처벌받게 할 수 있어요. 할머니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다. 정말, 정말 가능해? 네. 하지만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라. 이젠 무서울 게 없어. 너무 오래 살았거든.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오고 있었다. 할머니, 일단 아무 말씀 안 하신 걸로 해요. 제가 다시 올게요. 알겠어. 서리는 급하게 방을 나왔다. 마침 간호사 한 명이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김순옥 할머니 체온 측정하러 왔어요. 아, 그러세요. 할머니 상태 어때요? 괜찮으세요? 서리는 자연스럽게 대답하고 다른 업무를 하는 척했다. 다행히 의심받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서리는 할머니 방에 식사를 가져다 드렸다. 할머니, 식사 시간이에요. 고맙구나. 할머니는 서린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아까 그 얘기 말인데, 정말 그 여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 네. 할머니 증언이 있으면 가능해요. 그럼 증언할게. 이제 숨어 살기 지쳤어. 서리는 핸드폰으로 할머니의 증언을 녹음했다. 20년 전 박미선의 살인 현장을 목격한 생생한 증언이었다. 이제 어떻게 하지? 할머니를 여기서 나가게 해드려야 해요. 그게 가능해? 조금 위험하지만 방법이 있어요. 서리는 조주리에게 연락했다. 김순옥 할머니를 요양원에서 빼내는 계획을 세워야 했다. 할머니 증언 녹음했어요. 이제 할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야 해요. 어떻게요? 밤에 몰래 빼내는 수밖에 없어요. 너무 위험해요. 하지만 할머니를 여기 두면 윤미령이 뭘 할지 몰라요. 조주리도 그 말에 동의했다. 그럼 오늘 밤에 시도해봐요. 어떻게요? 제가 요양원 보안 시스템을 마비시킬게요. 그 사이에 할머니를 데리고 나오세요. 오후 내내 서리는 계속 할머니를 돌봤다. 다른 직원들에게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저녁이 되자 서리는 할머니에게 탈출 계획을 설명했다. 할머니, 오늘 밤에 여기서 나가실 수 있어요. 정말? 네. 하지만 조용히 해야 해요. 알겠어. 준비할 게 있어? 옷만 갈아입으시면 돼요. 밤 11시 요양원이 조용해지자 조주리가 연락을 보냈다. 지금부터 30분간 CCTV가 꺼져요. 그 사이에 나오세요. 서리는 할머니 방으로 갔다. 할머니, 이제 가요. 응. 김순옥 할머니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요양원을 나서게 되었다. 떨리는 다리로 복도를 걸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갑자기 불이 켜졌다. 당직 간호사가 나타났다. 김순옥 할머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서린의 심장이 멎을 뻔했다. 화장실에 가시겠다고 해서요. 할머니는 혼자 다니시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린은 재빨리 할머니를 화장실로 데려갔다. 간호사가 의심스러워하는 눈치였다. 화장실에서 나온 후 서린은 할머니를 다시 방으로 데려가는 척하다가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조심하세요. 1층에 도착했을 때 조주리가 차를 대기시켜 놓고 있었다. 빨리 타세요. 세 사람은 급하게 차에 타고 요양원을 벗어났다. 김순옥 할머니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바깥 공기를 마셨다. 정말 나왔구나.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다. 이제 안전해요. 하지만 서리는 알고 있었다. 이제 진짜 위험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